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아이오닉 5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적용된 최초의 전기차죠. 이 차량의 형식은 CUV로 정확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따졌을 때 신형 투싼과 비슷한 정도의 크기이고 1회 충전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트림의 레인지는 약 430km 정도입니다. 실내 공간 역시 신형 투싼과 비슷한 정도의 크기이고 4인 가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파워는 후륜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약 217마력의 35토크 정도의 파워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상에서 웬만한 분들은 이것보다 더 많은 파워를 필요로 하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나요? 전기차, 이것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비록 이 차량이 앞쪽에 엔진도 없고 변속기도 없고 디자인은 마치 우리 집 냉장고를 닮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차량은 전자제품이 아닌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조금씩 편차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차를 구매하시려면 적어도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평가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제 평가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으니 더 꼼꼼하게 살펴드려야겠죠. 디자인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전혀 현대스럽지 않게 디자인됐다는 점이 흥미롭죠. 요즘 현대자동차 디자인은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로에 구형 모델들이 굴러다니지 않으면 도무지 옛 모습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보여왔던 행보와는 달리 이 아이오닉 5는 가장 미래적인 디자인을 위해 가장 낡은 디자인 테마가 반영됐습니다. 특별한 기교 없이 정직한 해치백 스타일의 외관에 픽셀 디자인의 램프 정도를 더해서 신구조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진 좋은 사례인 것 같네요. 저는 현대가 이렇게 반듯하고 정직한 라인들만을 가지고 이런 인상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되네요. 이 앞쪽에 흰 수영 고래를 연상시키는 그래픽 부분만 제외하고 나면 외관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외관에서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이런 램프나 그래픽 디자인이 아닌 차량의 공력 성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에어로다이내믹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이오닉 5의 형식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CUV로 일반적인 세단 형식의 차량들에 비해서 필연적으로 전면부 투영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는 공력 성능에 불리한 형상을 띠고 있지만, 그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적용됐습니다. 우선 범퍼 하단부에 적용되어 있는 액티브 셔터 그릴은 냉각이 필요할 때만 열리고 평소에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닫혀 있습니다.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이드미러 역시 일반적인 거울 사이드미러에 비해서 풍절음과 공기 저항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고 비용은 130만원입니다. 다만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접었을 때 많은 폭으로 접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위쪽으로 접을 수 있게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에 대해서는 이따 주행해보면서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의 형상도 차량의 공력 성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오닉 5는 트림에 따라 19 또는 20인치 휠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19인치 휠은 개구율이 전체 면적의 6% 정도로 개구율이 약 15% 정도 되는 20인치 휠에 비해 공기 저항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름 저항에도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항속거리를 늘리는 데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인치 휠은 19인치 휠에 비해서 구름 저항 계수가 약 15% 정도 높기 때문에 항속거리를 늘리는 데는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핸들링을 좋게 하는 데는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20인치 휠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플러시 타입의 도어 캐치입니다. 이 플러시 타입의 도어 캐치는 최근에 리뷰했던 넥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었고,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첫째, 공기 저항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둘째, 풍절음을 줄여서 더 정숙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으며, 셋째, 가장 중요하게 누가 봤을 때 쿨해 보이고 좋습니다. 이 차량의 형식은 CUV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형식이죠. 가솔린이나 디젤 그리고 수소전기차 라인업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직 순수 전기차 모델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륜과 4륜,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그리고 고급 트림과 일반 트림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무려 760마력의 파워를 자랑하는 타이칸 터보 S와 같은 무지막지한 파워를 자랑하는 트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아이오닉 5를 선택하시면 무려 2억 정도는 아낄 수 있으니까요. 대신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륜 구동 옵션을 선택하시면 무려 88마력의 25토크 정도의 힘을 더 쓸 수 있게 되는데,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4륜 구동 시스템의 이점을 살리는 동시에 파워까지 올릴 수 있는 좋은 옵션이고 비용은 300만원입니다. 대신 4륜 구동 옵션을 넣으면 공차 중량이 약 100kg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동급의 내연기관 자동 차량들에 비해서 무게가 약 300에서 400kg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오닉5의 공차 중량은 약 1950kg에서 2톤 내외로 꽤 무거운 편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질량이 늘어나게 되면 관성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속과 감속, 그리고 코너링 등 핸들링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돌 시 충돌 에너지 또한 커질 수 있다는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을 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풀옵션주의라서 이 사륜구동 옵션을 넣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후륜구동 모델의 217마력 정도면 뭐 일상에서는 전혀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전륜 모터를 추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행 가는 거리를 약 30km 정도 더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비록 이 차량은 무게가 제법 나가지만 가속감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최대 토크가 발현되는 구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입력 즉시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200마력 중후반대의 차량에 버금가는 가속감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누구나 안정적인 스타트가 가능하도록 급가속 시에도 휠스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고회전 영역으로 올라갈수록 힘이 좀 떨어지는 전기차 특유의 가속감과 무거운 차체 중량으로부터 오는 핸디캡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네요. 아이오닉5의 전기 모터에는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니로나 코나 EV와 같은 차량들은 모터와 감속기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고, 모터화 중에 수로를 통해서 모터를 냉각시키는 간접 쿨링 방식을 취해왔었는데, 이 아이오닉5는 전기 모터와 감속기가 하나로 통합된 통합형 쿨링 시스템을 적용해서 냉각 효율을 약 30-40% 정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감속기의 오일을 모터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으로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모터의 출력 손실을 좀 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반대로 모터와 감속기를 하나의 샤프트로 연결하면서 출력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를 상쇄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향 감각은 조금 독특합니다. 락투락이 약 2.7회전 정도로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컴포트한 성향이 굉장히 강한 차량이지만 초반에는 제법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민감하게 세팅을 해두면 조작감 정도는 좀 묵직하게 세팅할 법도 한데, 지금은 조작감도 굉장히 가볍다는 특징이 있네요. 얼마나 가볍냐면 제가 이 새끼손가락이 굉장히 얇고 힘이 없는 편인데 보시죠. 심지어는 K3보다도 가볍습니다. 그동안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스포티와 컴포트 성향을 철저하게 구분지어 왔었는데, 이 아이오닉5는 둘 다 잡으려고 하는 의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스포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컴포트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뭐가 더 좋은 방식인지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고,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위치가 조금 애매하고 사이드미러를 확인할 때 숄더 체크가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역광이나 야간 시에도 굉장히 선명한 시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울 사이드미러에 비해서 사각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이 아예 먹통이 된다거나 렌즈에 이물질이 튀어서 화면을 볼 수 없는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보기에도 쿨해 보이고 옵션가 130만원이 크게 아깝지 않은 옵션인 것 같네요. 다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배터리 잔량을 수시로 확인하는 걱정 많은 분들은 애초에 전력 소모가 아예 없는 일반적인 거울 사이드미러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는 전기차입니다. 다른 부품들에 비해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이 배터리의 무게, 위치, 용량, 효율, BMS 등에 따라서 차량의 전반적인 성능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오닉5는 58kWh 배터리 용량의 스탠다드 모델과 72.6kWh 배터리 용량의 롱레인지 모델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모델은 19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된 후륜구동 롱레인지 모델이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29km입니다. 반대로 가장 짧은 주행 거리를 나타내는 모델은 사륜구동 스탠다드 모델이 되겠죠. 전기차에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직까지는 화석연료처럼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충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바닥에 깔려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 형태가 파우치형이냐 아니면 각형이냐에 상관없이 분리막이 손상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시 배터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아이오닉5에 적용된 EGMP 플랫폼은 이전 버전의 전기차들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안전한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프렁크를 걷어내면 굉장히 두꺼운 형상의 사이드 멤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이드 멤버의 단면이 기존 대비 50% 정도 증대됐고, 이 상단과 하단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의 서브 프레임까지 총 3중으로 충격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 A필러까지 연결되는 팬더가 강화됐고, 사이드 실의 형상도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과 달리 벌집 구조의 알루미늄 압출재로 채워져 있는데, 측면부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배터리 형상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적인 전략 외에도 배터리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다른 전략들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이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전원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런 에너지 변환 과정 중에서 필연적으로 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아이오닉 5는 배터리 시스템 하단부에 배치되어 있는 순행식 쿨링 플레이트로 열을 식히게 되는데, 이 쿨링 플레이트는 어떤 식으로든 배터리 셀이 수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셀과 완전히 분리된 형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배터리는 항상 일정한 온도 범위 내에서 최상의 효율을 발휘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열을 다 식혀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BMS가 항상 20도에서 30도 내에 최적의 온도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제어하게 됩니다. 아이오닉 5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531리터로 신형 투싼에 비해서 이런 물병 90개 정도가 덜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2열 시트 등받이를 접었을 경우에는 트렁크 용량이 1591리터까지 늘어나게 되고, 바닥이 거의 평평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차박 캠핑을 하기도 좋고, 이런 무거운 짐을 깊숙한 곳까지 밀어넣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런 선풍기를 넣고 다니기도 좋겠죠. 프렁크의 용량은 후륜구동 모델의 경우 57리터, 사륜구동 모델의 경우 전륜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24리터로 줄어들게 됩니다. 2열 좌석은 성인 남성이 앉아있기에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소재가 적용된 실내 내장재들은 유독 저렴해 보인다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마감 품질이 좋고,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기 때문에 성인 3명이 앉더라도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도어 포켓은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컵홀더에는 작은 커피잔 고정은 잘 되지만 얇고 긴 물병 고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송풍구는 B필러에 마련이 되어 있고, 센터 콘솔 아랫부분에 USB 포트 2개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실내 V12L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비용은 25만원입니다. 실내 V12L 옵션을 넣지 않으면 차량 내부에서 기기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외부 충전구에 커넥터를 연결해서 선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딘가 약간은 열려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기상 상황에 따라 조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는 3.6kW의 소비 전력을 제공해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조사에서는 이 정도의 전류량은 배터리의 열화를 크게 가속화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V12 옵션으로 인해서 특별히 SOC가 제한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800V 충전 시스템 역시 이 아이오닉 5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400V 충전기를 연결하더라도 모터와 인버터로 승합을 해서 충전을 시켜주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전압을 올리면 충전 효율이 올라가고 충전 시간 또한 약 15% 정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동 EV 스테이션의 350kW급 초고속 충전기를 이용했을 때 약 6분 만에 15kW가 충전이 됐었고, 운전 환경이나 습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양이면 약 80에서 9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직까지 이 초고속 급속 충전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되겠죠. 운전석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특별히 기교를 부리는 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단정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인테리어 테마는 심플인 것 같습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심지어는 이 스티어링 휠의 현대 엠블럼까지 사라졌네요. 아이오닉 전용 엠블럼을 구상하다가 마땅한 게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말줄임표를 새겨 넣은 게 아닌가 하는 킹리작가심이.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재활용 소재들을 사용하면서도 특별히 불편하거나 저렴해 보이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마감을 해놨고,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 센터 콘솔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줬다는 점도 상당히 영리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수석 아랫부분에 쓰레기를 항상 버리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캔이나 물병과 같은 것들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서 페달에 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실내를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는 더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조장치 일부를 엔진룸 쪽으로 밀어넣는 등 이 대시보드가 더 슬림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엔 이 실내 공간 확보를 위해서 프렁크 공간이 좀 희생된 건데, 평소에 프렁크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는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됐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와 변속 셀렉터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좀 닮았는데 조작감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소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오닉 5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리뷰했던 넥소에 비해서 조금 더 정숙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넥소 딥다이브 영상을 틀어놓고 비교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의 질감은 조금 독특합니다. 요철 구간을 지날 때 노면의 진동이나 충격들을 그냥 무심하게 흘려보내고 있는데 마치 댐퍼에 순두부를 채워넣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승차감 위주의 부드러운 세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면 보통 코너 구간에서 조금만 속도를 높이더라도 자세가 심하게 흐트러질 거라고 예상하게 되는데 막상 코너 구간에 접어들어서 타격과 속도에 변화를 주더라도 우려했던 것만큼 하중이동이 심하게 요동치진 않습니다. 이는 전자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이미 차체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무려 3m에 달하는 긴 휠베이스와 1890의 넓은 차폭뿐만 아니라 거의 50대 50에 근접한 앞뒤 무게 배분과 저중심화 설계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승차감 위주로 세팅된 부드러운 서스펜션 성향에 반하는 주행 특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움직임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차체 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승차감은 테슬라 모델 3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것 같고, 사실 이러한 주행 특성은 전기차에게 있어서는 뭐 대단한 진보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화석들에게는 그저 새로울 뿐입니다. 절대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칭찬할 거리가 아직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오닉5의 후륜 서스펜션에는 온전한 5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른 노면의 직선 구간을 정속으로 주행하는 상황 외 모든 주행 상황에서 트랙션을 유지하는 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죠. 특히 코너 구간에서는 무게가 실리는 바깥쪽 힐에 네거티브 캠버나 토 아웃을 열어주는 등 서스펜션이 압축되거나 확장될 때 휠 얼라인먼트의 변화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앞서 설명드렸던 구조적인 이점과 맞물려서 한계 시점을 늦춰줄 수 있다는 이점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뼈대가 굵어지게 되면서 보강된 차체 강성을 덤으로 얻게 됐다는 점은 평소에 과격한 주행을 일삼는 분들에게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잦은 가감속이 필요한 경우 또는 빠른 속도의 방향 전환이 지속되는 상황 등에서는 무거운 차체 중량으로부터 오는 핸디캡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발성 제동 능력은 무난합니다만 차를 좀 과격하게 몰다 보면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빨리 뻗을 수도 있겠다는 점도 함께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솔라루프는 차량의 전원 상태에 상관없이 200W 출력으로 충전을 시켜줄 수 있는 태양광 충전 시스템인데, 평균 일사량 기준으로 1년 내내 햇빛이 잘 드는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1년 주행 가는 거리를 약 1500km 정도를 늘려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는 350kW급 충전기에 비해서 충전율이 약 175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연간 5, 6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트러블 없이 주행해야만 옵션가 130만원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론상 이 옵션이 있으면 장기 주차나 블랙박스 상시 녹화 등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기차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더 빨리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기술의 발전과 인프라 구축의 추이를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대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당장의 상품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아이오닉5는 정말 장점이 많은 차량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운용하는 것에 비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점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날씨나 주행 습관에 따른 배터리 열화 또는 수명에 관한 문제들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킷 주행 시 성능 저하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요. 더불어 가격 안정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죠. 이 아이오닉5는 제 지인들에게 충분히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차량인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은 구매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향후에 EV6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비교해보고 구매를 검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